비 내리는 밤, 서울 도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식당 한일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명은 따뜻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값비싼 갈비탕, 정갈한 한우 코스 요리, 말끔한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들. 그중 창가 쪽 가족 테이블에 앉은 서준호 회장은 누구보다 여유롭고 단정해 보였다. 아내 정혜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남편의 숟가락을 챙기고 어린 딸 지아는 밝은 표정으로 밥을 떠먹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젖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소년 하나가 헐떡이며 뛰어들었다. 물기 가득한 눈동자, 숨이 넘어갈 듯 거친 숨결, 그리고 터져나온 단 한마디. 먹지 마세요. 그거 독이에요. 순간 식당 안의 시간이 멈췄다. 수저를 들던 손, 와인을 마시던 입, 웃음 짓던 얼굴, 모두가 얼어붙었다. 소년의 외침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거짓의 안개 속에 감춰진 진실의 칼날이었음을 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서준호, 48, 서그룹의 회장이자 대한민국 상위 1%가 인정하는 입지전적인 인물. 지방 소상공인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언론에서는 가족 중심의 따뜻한 리더라고 자주 묘사되고 했다. 강남 고급주택, 대기업 CEO, 유학파 아내와 명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누가 보아도 성공의 정점을 찍은 삶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찬란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 서준호는 늘 자신에게 물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 서민호와 함께 고생을 나눠 겪으며 자랐다. 동생은 늘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었고 형을 존경한다 말하며 회사를 함께 이끌었다. 아내 정혜원과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다. 최소한 한때는. 그녀는 재벌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감각 있고 침착하며 무엇보다 서준호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제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한일관에서 식사를 하며 하루의 긴장을 풀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전복죽과 갈비찜이 놓인 식탁 앞에서 딸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도 갈비탕이 최고야. 준호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회사 일 조금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민호에게 좀 맡기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 말에 혜원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끝에 감춰진 그림자를 준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잘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가족. 그 순간 믿음의 균열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일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앞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 소년이 뛰어든 것이다. 먹지 마세요. 그거 독이에요. 먹지 마세요. 그거 독이에요. 식당 안의 고요가 한순간에 찢어졌다. 손님들은 일제히 소년을 쳐다보았고 몇몇은 얼굴을 찌푸렸다. 웨이터가 급히 달려왔고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긴 아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소년은 물에 젖은 채 헐떡이며 다시 외쳤다. 진짜예요. 아저씨, 제발 드시지 마세요. 그 죽에 독이 들어있어요. 순간 서준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전복죽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 누구야? 정혜원이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이상한 아이잖아요. 그래도 식당에서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요? 혜원이 매니저를 향해 따지듯 말했다. 소녀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거 진짜로 독이에요. 아저씨,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웨이터들이 다급하게 아이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소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 죽이 문제예요. 문이 닫히고 식당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서준호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식기들이 조용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서려 있던 진실의 칼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죽 따로 포장해줘. 연구소에 보내서 성분 분석해보자. 회원이 놀란 듯 말했다. 여보, 설마 저 아이 말 믿는 거예요? 그냥 정신 이상자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중단했다. 가족끼리의 평온한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안. 서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분석 결과 나왔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전복죽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성분이지? 아직 최종 분석 전이지만 중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섭취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서준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야는 흐려져 있었다. 거짓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배신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뒤덮고 있었다. 누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한 걸까? 그날 오후 그는 비서 김상구를 불렀다. 한일관에서 어젯밤 서빙한 전복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봐. 그리고 정혜원과 서민호의 최근 행적도 확인해. 김상구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겠습니다. 며칠 후 김상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정혜원 여사님과 서민호 이사님이 최근 며칠간 호텔에서 자주 함께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계좌에서 외부로 송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계좌 명의는 혜원 여사님이었습니다.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문 준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절망을 느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걸까? 그날 밤 서재에 혼자 남은 그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속에는 서그룹의 오래된 비밀과 회사의 어두운 내막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을 스친 그 소년의 얼굴. 그 눈빛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를 다시 찾아야 했다. 며칠 뒤 준호는 결국 소년을 다시 만났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골목에서였다. 아저씨. 비에 젖은 동현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말씀드린 거 아직도 믿으시나요? 그 죽 진짜로 독이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동자를 떨었다. 형이 한일관 주방에서 일했어요. 아저씨 회사 쪽에서 이상한 걸 많이 봤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누군가한테 전화하고는 다음 날 형은 죽었어요. 서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짓을? 소녀는 겁먹은 듯 속삭였다. 아저씨 가족이에요. 아줌마랑 그 이모부 같은 사람. 순간 믿음의 균열이 확실한 형태를 드러냈다. 아내와 동생.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이제 숨지 않겠다.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자. 며칠 후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서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코트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여기에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서그룹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혜원이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최근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봉투를 높이 들었다. 그럼 이건 뭐지? 당신이 모르는 서명이 여기에 있어?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정혜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서민호. 부드러운 미소로 등장한 그는 말했다. 형,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 가족이잖아.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 날 죽이려 한 내가?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형이 내려놓기만 하면 다 해결돼. 내가 내려놓을 건 이 진실이다. 그는 기자들 앞에 사진과 문서를 펼쳐 보였다. 민호와 혜원이 한 남자와 비밀 계약을 맺는 사진. 자금 횡령 내역. 독극물 성분 검사 결과. 기자들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린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정혜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날 이렇게까지. 사랑을 이용해 날 배신한 거야. 여보. 끝이야. 그 순간 경찰이 회의실에 들이닥쳤다. 정혜원 씨, 서민호 씨 회사 자금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준호는 딸 지아의 사진을 떠올렸다. 이제 지아만은 지켜야 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준호는 딸 지아와 함께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임시 숙소에 머물렀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날 밤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아 양이 사라졌습니다. 비서 김상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의 핏기가 가셨다. 뭐라고? 학교에서 나간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CCTV엔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가는 장면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아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부야. 그날 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준호 회장님, 딸을 데려가고 싶으십니까? 너 누구야? 지아 어딨어? 협상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 남은 파일까지 전부 넘기세요. 내일 밤 11시, 낙산공원 뒤편. 혼자 오세요. 다음 날 밤, 준호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낙산공원으로 향했다. 어둠 속 작은 창고 앞 지아는 손이 묶인 채 울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 지아야. 아빠가 왔어. 양복을 입은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USB를 주시죠. 그 순간 어두운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준호가 미리 준비한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움직이면 쏜다. 범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딸을 끌어안은 채 준호는 속삭였다. 아빠가 약속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킨다고. 며칠 후 서준호는 서그룹 회장직에서 공식 사임을 발표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회사가 아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몇 달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지아는 작은 텃밭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준호는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가 말했다. 지아야, 우리 이제 괜찮을까?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준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햇살이 얼굴을 스쳤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희망의 불빛을 붙잡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지켜낸 진심이다.